서울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우리 집은 없네. 저자는 뭔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둑따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부동산에 관심 없는 투자자 혹은 거주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거주자라면 더욱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최근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비단 부동산뿐만이 아니긴 하죠. 주식시장 또한 뜨겁습니다. 막대한 유동성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도 드네요.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이자 직장인으로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 대비 효용성 때문인데요. 직장인이 근로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입니다. 저축과 전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 또한 그리 크지 않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 아파트를 통해 얻는 시세 차익 부분은 굉장히 크죠. 모수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0만 원을 저축해서 만드는 1%의 수익은 1만 원이죠. 5억을 투자해서 만드는 1%의 수익은 무려 5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풍수지리라는 걸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풍수지리라고 한다면 왠지 올드하고 미신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융합이라든지 학문간 퓨전이 없다면 그저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저 또한 풍수지리를 통한 부동산 투자?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믿음이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청기누설의 저자 이력을 보고 있으면 젊은 날에 도인과 같은 생활을 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상승세가 무섭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 부동산 청기누설이라는 책을 출판사를 통해 제공받고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이 저자는 풍수지리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난해한 요소를 가지고 부동산을 해석하고 있지만 또 어찌 보면 그 덕분에 현재 부동산 투자 수익을 톡톡히 얻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전국 곳곳을 유랑하며 산과 들을 누볐다고 말합니다. 그때 얻었던 경험치는 현재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도 말하네요. 저자가 결혼도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아내가 산책 도중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뒷산이나 둘레길 같은 데를 아마 돌다가 이야기가 나온 것 같네요. 서울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우리 집은 없네. 저자는 뭔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게 저 또한 남산에만 올라가 봐도 이 기분에 100% 공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들이 올라가 있는데 제 명의로 된 건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서울에서 자가 주택을 갖기는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파트를 투자하거나 실거주하기에 가장 좋은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청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약의 가장 큰 단점은 당첨 확률에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청약 제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기준 또한 아주 까다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청약 제도들을 다시 본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보다 어찌 보면 더욱 황당한 규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부동산 제도는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과열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두텁잖아요. 하지만 이런 과도한 규제가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역사적인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규제들, 과거의 부동산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요. 2020년 중반부터 현재 시점까지 2030 세대 그리고 3040 세대의 아파트 패닉 바잉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번 기회를 맞아서 아파트를 구매하셨나요? 서울에는 엄청난 인구가 밀집해 있죠. 실제로 집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주택의 많은 부분을 일부 부자들이 다주택자로서 소유하고 있기도 하죠. 주택 구매를 위해서는 큰 금액이 필요하므로 감정적 거부감이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쉽사리 구매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주택보다 더 비싼 물건을 살 기회가 있을지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 아마 공감이 가실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인지하고 청약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약의 벽은 높기만 하죠. 이미 30년 넘게 무주택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미 3자녀 이상 낳아서 힘들게 기르고 있는 무주택자가 가득합니다.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무주택자들도 가득합니다. 가점제의 벽 앞에서 사람들은 청약 대신 영끌 매수를 선택하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부분 중에 세금과 법인 설립에 대한 것은 아주 유익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세금은 크게 생각하면 3개죠. 첫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입니다. 둘째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보유세와 종부세죠. 셋째는 부동산을 매각해야 될 때 내는 세금 양도세입니다. 지금 이 세금 3가지가 전부 다 과도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죠. 부동산이 과열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고 있다면 추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전까지는 실제로 법인사업장에 장점이 많았죠. 절세효과, 원활한 비용 처리 등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단기 매매할 때의 세금 또한 개인들보다 유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 정부 정책에 의해 법인사업자 실질적 혜택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과세 표준을 보고 개인사업장이 유리할지
유리할지, 법인사업장이 유리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가 되었죠. 월 초에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과 트렌드를 칼럼 형식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은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죠. 그런데 이건 틀린 예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표한 이사 대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5만호, 그러니까 서울에는 한 35만호 정도를 공급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해당 일의 부동산 관련 유튜브나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갑론을박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에 과연 그렇게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느냐, 아무리 공공주도를 한다라고 해도 그게 진행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하지만 일부 의견으로 바라보자면은 서울에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빌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만 잘 선정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2월 4일에 국토부 발표안을 보면 85제곱미터 국민주택 이하 경우에는 추첨제가 없었는데 신규로 추가하겠다는 내용도 생겼습니다. 분명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 세대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일정 부분 확률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점이 낮은 젊은 2030 세대는 도저히 1순위 가점제에 당첨될 수 없기 때문이죠. 틀린 예측도 있고 맞는 예측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초반에 집중적으로 풍수지리와 관련된 이론이 소개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들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간 부분부터는 부동산 투자와 기본 이론의 저자 인사이트를 제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후반부의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청약과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제 관심사항이어서 더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으며 정책은 계속해서 변해왔다는 것을 인지하라. 다만 풍수지리라는 것은 현재 바라봐도 어렵고 생소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